이것저것 오만 가지를 말하는 식이 오만 가지 서분식입니다. 우리 동네 할 때 동네가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동네가 맞는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동네가 맞는 말이고 동네는 틀린 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동네와 동네 모두 맞는 말입니다. 단지 동네와 동네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동네는 자기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일정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동네를 한자로는 골짜기 동자와 안내자를 써서 동네라고 표기를 합니다. 즉 골짜기의 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동네의 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네는 한자로는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동네는 한자어 골짜기 동자와 우리말 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먼저 골짜기 동자를 풀어보면 물수, 삼수변과 한 가지 동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본래 골짜기 동자는 마을이나 동굴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한 가지 동자는 여럿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함께나 같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강이나 하천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동자 한 글자만으로도 하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산다는 의미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동네 할 때 내자를 한자로는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내자는 순 우리말로 한자로는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너는 어디에서 왔니?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산골짜기나 평지에 물이 흐르는 조그만 내를 말하는 시내에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동네는 계곡들로부터 물이 흘러들어 시내를 이루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동네방네라는 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온 동네를 뜻하는 말로는 동네방네가 맞을까요? 아니면 동네방네가 맞을까요?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동네방네가 맞는 말이고 동네방네는 비표준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동네와 동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방네와 방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방네라는 단어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네를 찾아보니 동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마을의 안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동네방네도 맞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네방자의 글자 형성이 있습니다. 동네방자는 흑토자와 모방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흑토자는 땅 위에 흙이 쌓여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고 모방자는 땅 위에서 쟁기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방자를 보면 흙을 높이 쌓아서 이웃말과 경계를 삼아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한가로이 쟁기질을 하는 마을의 풍경이 그려집니다. 원시시대에는 계곡과 냇물로 마을의 경계를 구분지었습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고 마을과 마을 그리고 부족 간의 분쟁과 전쟁이 생기게 되면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흙을 쌓아 마을의 경계로 삼았던 것입니다. 즉 방네는 흙을 쌓아 놓은 안, 마을 경계의 안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행정구역의 최소 단위를 말하는 동과 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마을리는 동무자는 작은 마을을 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보통 25가구 이내가 함께 모여 사는 마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이가 합해져서 동이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 영성에 가면 둔내면 둔방내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자로는 진칠 둔자와 동네 방자 그리고 안내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 동네를 이름만으로 보면 군인들이 적을 막기 위해 흙을 쌓아놓고 진을 치고 있는 동네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짜기 동자와 동네 방자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원시 시대에는 골짜기와 시내를 마을의 경계로 삼아 골짜기 동자를 사용했고,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서 방어시설인 방을 마을 간 경계로 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삼천리 방방곡곡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삼천리와 마을과 마을, 방방, 그리고 굴곡이 많은 산천이나 구비구비 길, 곡곡, 어느 한 곳 빠짐없이 모든 곳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큰 바람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시계오만가지를 구독하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